펫샵에 서서 끝없이 늘어선 진열대를 본 적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바삭한 건사료, 다른 한쪽에는 촉촉한 습식사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떠오르죠. 우리 털북숭이 친구에게 뭐가 더 좋을까? 이건 오랜 논쟁이자 반려동물 사료 세계의 진정한 거인들의 싸움입니다. 건사료 vs 습식사료. 오늘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과학과 사실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우선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선택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식탁에서 남은 음식이나 스스로 먹이를 구해 먹었죠. 상업용 사료는 20세기 발명품이고 특히 건사료는 편의성의 혁명이었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었고 급여량 조절도 쉬웠으며 신선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위대한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확실한 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뛰어난 실용성을 자랑하는 건사료를 소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건사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보호자를 위한 엄청난 편리함입니다. 이 점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커다란 사료 포대를 창고나 선반에 넣어두면 몇 달이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죠. 포장을 개봉하고 한두 시간 만에 상할 걱정도 없습니다. 그럼 급여 과정은 또 어떻고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바쁜 아침 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는 건 단 10초면 충분하죠. 계량컵으로 바삭한 알갱이를 그릇에 붓기만 하면 끝. 근사한 아침 식사가 바로 차려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개봉된 캔 사료도, 지저분한 숟가락도, 식사 직후 바로 씻어야 할 사료 그릇도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건사료는 소위 자율급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루 종일 사료 그릇에 음식을 담아둘 수 있죠. 이는 특히 본성적으로 자주 소량씩 먹는 것을 선호하는 고양이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고양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그릇에 다가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과 뛰어난 편리함이 바로 전 세계 수백만 보호자들이 건사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 들어보셨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 건강이죠. 수십 년간 우리는 딱딱하고 바삭한 사료 알갱이가 치석 예방에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 보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료를 씹을 때 딱딱한 질감이 치아 표면의 플라그를 기계적으로 긁어낸다는 거죠. 마치 식사할 때마다 작은 식용 칫솔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주장은 건식 사료를 홍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반려인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물론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치아는 물론 값비싼 치석 제거, 수의사 시술 비용까지 절약해 줄 것을 약속했으니까요. 음식이 동시에 배를 채우면서 구강 관리까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정말 일반적인 건식 사료가 칫솔처럼 작용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꼭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바로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건사료와 습식사료의 한 끼당 비용을 비교해보면 그 결과는 거의 항상 명확합니다. 건사료는 경제성 면에서 단연 으뜸이죠. 수분 함량이 낮고 영양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당 비용을 따져보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10kg짜리 대용량 건사료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한 봉지면 고양이 한 마리가 몇 달 동안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습식사료 캔이나 파우치를 사야 할까요? 가격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특히 대형견이나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곤 합니다. 건사료는 반려동물에게 양질의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가게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중요한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사료는 말 그대로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수분을 거의 다 빼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처럼 가장 영양가 있는 성분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적은 양의 건사료가 같은 양의 습식사료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함유하게 됩니다. 한 줌의 바삭한 건사료 알갱이에 파우치 한 봉지 전체만큼의 에너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활동량이 많아 칼로리 소모가 큰 동물들에게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워킹독처럼 활동량이 많은 개나 야외 활동이 잦은 고양이에게 말이죠. 또한 식욕이 없어 잘 먹지 못하는 이른바 소식가, 반려동물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조금만 먹어도 필요한 에너지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높은 칼로리에는 분명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건사료는 반려동물을 과식시키기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반려동물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매일 몇 알갱이만 더 주어도 어느새 몸무게는 불어나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살펴볼 때입니다. 건사료의 높은 농축도와 편리함에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건사료 급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주장일 겁니다. 바로 낮은 수분 함량입니다.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고작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적은 양이죠. 생물학적 사실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 고양이들의 조상은 본래 사막 동물입니다. 그들의 몸은 진화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수분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냥한 먹이를 통해 직접 얻도록 적응되어 있죠. 그래서 타고나길 갈증 중추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개들은 고양이보다 물을 더 잘 마시긴 하지만 이들의 자연적인 식단 역시 습한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려동물이 건사료만 먹을 경우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충분히 물을 마실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동물들의 몸은 지속적인 약한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신장과 전체 비뇨기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소변은 더욱 농축되어 결정과 결석이 생길 위험을 몇 배나 높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의과 병원에서 매일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바삭한 알갱이 사료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육분, 지방, 곡물 같은 재료들을 섞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알갱이 형태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합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 역할은 탄수화물이 담당하죠. 옥수수, 밀, 쌀과 같은 곡물에 함유된 전분은 압출 공정 과정에서 모든 재료를 서로 단단하게 뭉쳐주는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료, 특히 저렴한 건식 사료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40% 또는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우리 반려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그들은 필수 육식동물이거나 준육식동물인 기본적으로 육식동물입니다.
이들의 소화 시스템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이들의 몸에 부자연스럽고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체중, 소화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양이의 경우 당뇨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코너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여기 향긋하고 촉촉하며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돋우는 습식 사료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습식 사료의 가장 큰,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는 장점은 바로 수분입니다. 습식 사료의 수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70%에서 85%에 달합니다. 이는 포식자의 자연적인 먹이인 쥐나 새의 수분 함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반려동물이 이러한 사료를 먹을 때 식사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수분까지 섭취하게 됩니다. 몸에 필요한 수분을 가장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방식으로 얻는 셈이죠. 이는 신장과 비뇨기계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양이들에게 습식 사료는 단순한 먹이가 아닙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인 요로결석과 만성 신부전의 효과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의 농도를 묽게 유지하여 결정이나 결석이 생길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처럼 사료의 형태가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퍽퍽하고 건조한 크래커와 향긋한 소스가 곁들여진 육즙 가득한 고기 중 어느 것이 더 식욕을 돋우나요? 답은 분명하겠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보다 후각이 훨씬 더 발달했을 뿐이죠. 습식 사료는 훨씬 더 강하고 풍부한 육류향과 매력적인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투정하는 까다로운 반려동물에게 캔이나 파우치 형태의 습식 사료는 그야말로 구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온 정도로 따뜻하게 두면 향이 더욱 진해져서 아무리 입맛 까다로운 아이라도 유혹할 수 있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후각과 식욕이 떨어질 수 있는 노령 동물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 또는 아파서 식사를 거부하는 반려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습식 사료는 종종 잃었던 식욕을 되찾게 하고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딱딱한 건사료를 씹기 힘들어하는 치아나 잇몸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안성맞춤이죠. 다시 한번 성분을 살펴볼까요? 고품질 습식 사료의 성분 배합은 건식 사료보다 육식 동물의 자연적인 식단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좋은 습식 사료 캔을 열어보면 젤리나 소스에 담긴 진짜 고기나 생선 조각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습식 사료는 생산 과정에서 결합 성분으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 목록에는 당연히 육류 성분이 가장 먼저 오게 됩니다. 건조물 기준으로 봤을 때 습식 사료의 단백질 함량은 일반적으로 더 높고 탄수화물 함량은 더 낮습니다. 이는 습식 사료를 더욱 생리적으로 적합한 음식으로 만들어주며 특히 완전한 육식 동물인 고양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습식 사료 위주의 식단은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종종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습식 사료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요롱열석 진단을 받은 고양이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고양이에게는 최대한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병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요로를 씻어내어 새로운 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경우 수의사들은 거의 항상 습식 사료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런 고양이가 그릇에서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습식 사료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당뇨병을 앓는 동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식 사료를 통해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습식 사료는 변비로 고통받는 동물들에게도 구세주와 같습니다. 식단에 추가되는 수분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 습식 사료 선택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의학적 필요성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습식 사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습식 사료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칼로리당 비용으로 따져보면 습식 사료는 건식 사료보다 거의 항상 몇 배는 더 비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여러분은 결국 물값도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캔이나 파우치 내용물의 최대 85%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둘째, 금속 캔이나 라미네이트 파우치 같은 포장 용기 자체도 단순한 종이 봉투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여기에 제조 및 보존 기술 또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반려동물에게 습식 사료만 급여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육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트 데인과 같은 대형견의 보호자에게는 이러한 식단이 가게 예산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이 습식 사료의 장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습식 사료로 전환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건식 사료와 달리 습식 사료는 좀 더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편리함보다는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죠. 캔이나 파우치를 개봉하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료를 하루 종일 밥그릇에 두는 것은 특히 날씨가 따뜻할 때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료가 빠르게 마르거나 굳어져서 기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은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먹다 남은 사료는 즉시 캔 뚜껑을 단단히 닫거나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급여 시에는 사료의 향을 되살리기 위해 살짝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호자의 부지런함과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밥그릇을 제때 치우는 것을 깜빡한다면 반려동물이 위장 장애를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캔 속 사료가 부족해지면 건사료처럼 단순히 봉투에서 덜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캔을 개봉해야 하죠. 매우 바쁜 일정으로 반려동물을 하루 종일 혼자 두는 보호자나 자주 집을 비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용하기 더 간편한 건식 사료를 선택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습식 사료를 먹이는 과정은 을에 지저분해지기 마련입니다. 소스에 버무려진 건더기나 페이스트 형태의 사료는 그릇 안팎으로 쉽게 묻고 심지어 반려동물의 수염이나 얼굴에도 묻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얼굴 주변 털이 긴 품종이라면 더욱 그렇죠. 매번 식사를 마칠 때마다 그릇을 씻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바닥을 닦고 심지어 반려동물의 얼굴까지 닦아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소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청결과 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보호자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매일 반복되는 번거로운 일상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반려동물에게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습식 사료 특유의 냄새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꽤 강하고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무향에 가까운 건식 사료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습식 사료를 선택하실 때는 주방에 생길 수 있는 작지만 꾸준한 창조적인 난장판에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진실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로 건사료가 치아를 닦아준다는 속설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삭한 과자나 크래커를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나요? 오히려 그 반대죠. 부스러기들이 치아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일반 건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와 개들은 모든 사료 알갱이를 꼼꼼히 씹지 않습니다. 그저 통째로 삼키거나 한두 번만 씹어서 깨뜨릴 뿐이죠. 사료 알갱이가 치아 표면, 특히 플라크가 가장 많이 쌓이는 잇몸선 근처에 다 세정 효과를 낼 틈이 없습니다. 예외는 치아 건강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수의사 처방식 사료뿐입니다. 이런 사료는 특별히 크고 다공성 구조를 가진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이를 으스러뜨려 씹어야 하므로 알갱이가 마치 스펀지처럼 플라크를 실제로 긁어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상 사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사료가 반려동물을 치석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 습식 사료와 관련된 두 번째로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흔히들 왜 물값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이건 그저 비싼 낭비일 뿐이고 반려동물만 살찌게 할 뿐이에요 라는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캔 사료에 실제로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싼 물은 신장 건강과 요로결석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절대 불필요한 짐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능적 성분인 것이죠. 둘째, 체중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양과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습식 사료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도 반려동물이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습식 사료 100g에는 8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건식 사료 100g에는 무려 400칼로리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의사들이 권장하는 체중 감량용 식단은 대부분 습식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습식 사료는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반려동물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캔 사료를 먹으면 살찐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자, 이제까지 장단점을 모두 살펴보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했으며 오해들을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쪽에는 편리하지만 수분 함량이 부족한 건사료가 있고 다른 쪽에는 영양은 풍부하지만 비싸고 번거로운 습식 사료가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께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두 가지 장점만을 취해 반려동물에게 완벽한 식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여기서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혼합급여입니다. 이 전략은 많은 베테랑 보호자들과 진취적인 수의사들 사이에서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식단의 기본은 고품질의 건사료입니다. 건사료는 그릇에 항상 자유롭게 놓아두어 반려동물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번,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에는 향긋한 습식사료 한 그릇을 주어 반려동물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건사료의 편리함과 경제성은 유지하면서도 습식 사료를 통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수분 섭취와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두 가지를 모두 선사하는 완벽한 균형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의 영양 요구량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료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는 의무 육식동물, 즉 엄격한 육식동물입니다. 이는 고양이의 몸이 동물성 단백질을 단순히 선호하는 것을 넘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우린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오직 육류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탄수화물 소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는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습식 사료가 거의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양이에게는 건식과 습식을 병행하거나 완전히 습식으로만 급여하는 것이 거의 항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반면 강아지는 기회주의적 육식동물 또는 일부 학자들이 말하듯이 육식 성향이 강한 잡식동물입니다.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강아지의 소화 시스템은 일정량의 식물성 식품과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데 적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고양이보다 곡물 함량이 적당한 건식 사료를 훨씬 잘 소화합니다. 물론 식단의 기본은 여전히 육류여야 하지만 그들의 영양 요구는 고양이처럼 엄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건사료냐, 습식 사료냐 하는 형태보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분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광고를 많이 하는 습식 사료라도 질 낮은 부산물, 인공 색소, 그리고 향미 증진제로 만들어졌다면 반려동물에게 주는 이점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옥수수 대신 탈수유기 성분표 1000머리에 오는 양심적인 제조사의 고급 건사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정 현명한 반려인의 힘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료 성분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성분표의 첫 번째에는 항상 건조 닭고기, 신선한 연어, 양고기 분말처럼 명확한 동물성 단백질원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육류 및 부산물이나 곡물처럼 모호하게 표기된 성분이 첫 번째에 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함량 비율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유익한 영양소가 첨가된 명확하고 투명한 성분의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포장지 뒷면, 작은 글씨로 쓰여진 성분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필요는 생애 주기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활기찬 아기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완벽했던 사료가 활동량이 줄어든 노령 동물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끼 동물들은 활발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단백질, 지방, 칼로리가 풍부한 사료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뼈를 위한 칼슘과 두뇌 발달에 필수적인 DHA도 중요하죠. 활동적인 성인 동물에게는 에너지와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령 반려동물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칼로리가 낮은 사료를 급여해야 합니다. 이들의 식단에는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과 같은 관절, 건강 보조 성분과 노화 방지를 돕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 선택은 반려동물의 특정 연령과 생애 주기에 맞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료 제조사들이 새끼 고양이용, 성묘용, 노령 견용 등 다양한 연령별 제품 라인을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실제 생리학적 필요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료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할 전문가는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전문가는 유명 블로거나 펫샵 컨설턴트, 심지어 사료 제조업체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의사입니다. 오직 수의사만이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가진 건강상의 모든 면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까지 파악하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의 고양이에게는 숨겨진 신장 문제가 있어 건식 사료가 절대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려견이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어 특별한 식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사료를 선택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의사는 단순히 좋은 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하고 특별한 반려동물의 모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사료를 고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조언은 가장 값진 정보이며 단순히 여러분의 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약속드렸던 과학적인 답변이죠. 이 모든 찬반 논쟁과 미신, 사실들을 살펴본 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사실 저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 논쟁의 가장 큰 착각은 바로 논쟁 그 자체입니다. 반전이죠. 과학과 현대 영양학은 사료의 형태, 즉 건식인지 습식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재료의 품질과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적절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고품질 건식 사료는 부산물과 젤리로 가득 찬 저렴한 통조림보다 수천 배 더 좋습니다. 반대로 고기로 가득 찬 완전한 습식 사료는 곡물과 착색제로 채워진 건식 사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적은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바로 질 낮고 균형 잡히지 않은 성분입니다. 논쟁은 형태가 아닌 내용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만능의 최고의 사료는 없습니다. 최고의 사료는 반려동물의 나이, 품종, 건강 상태, 심지어 개인적인 선호도까지 고려하여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사료입니다. 종종 이상적인 해결책은 두 가지 유형의 사료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식 사료를 주식으로 하고 습식 사료는 수분 섭취를 돕는 맛있고 유익한 보충제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료 선택이 여러분께 더 현명하고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료로 반려동물을 먹이고 계신가요?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